골 잘 넣고 뭐하는 거죠? 손흥민 골 넣고 10초 후 중계화면 밖 팬 직캠 속 돌발 행동에 루튼 6만여 관중 정적에 휩싸여 한국 팬이든 토트넘 팬이든 손흥민 32 토트넘만큼 인기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거의 없다. 손흥민이 인기는 물론 기량면에서 살아있는 토트넘 전설로 인정을 받고 있다. 손흥민은 31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 30라운드 루턴 타운과 홈경기에 선발 출전. 후반 41분 2에서 1승리를 확정짓는 역전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1에서 1로 맞선 상황에서 직접 공을 치고 가다가 왼쪽에서 달리던 티모 베르너에게 패스했다. 베르너는 측면 돌파 후 중앙에 있던 브레넌 존슨에게 땅볼로 패스했고 존슨은 쇄도하던 손흥민이 슈팅을 때릴 수 있도록 공을 내줬다. 손흥민이 찬 공은 상대 수비수인 일본 국가대표 하시오카 다이키의 다리를 맞고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들었다. 손흥민은 득점 직후 홈팬들의 기립 박수 속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와 교체돼 나갔다. 손흥민의 이날 득점은 리그 15호 골이었다. 득점 선두 18골, 엘링 홀란 24, 맨체스터 시티를 3골 차로 따라붙어 막판 리그 득점왕 경쟁에 불을 지폈다. 동시에 손흥민은 구단 통산 160번째 골을 성공시켰다. 이는 손흥민이 해리 케인 280골, 바이에른 뮌헨, 지미 그리브스 268골, 바비 스미스 208골, 마틴 치버스 174골에 이어 구단 역대 5위 득점자로 올라선 순간이었다. 토트넘 관련 소식과 팬 목소리를 담는 영국 스퍼스웹은 이날 소셜미디어 SNS에 공개된 동영상을 첨부하면서 토트넘 훈련장을 찾은 팬들이 손흥민의 품격 있는 행동을 좋아할 것이라고 전했다. 53초짜리 이 영상은 며칠 전 영국 스카이 스포츠 마이클 브리지가 찍어 공개한 것이다. 토트넘 훈련장인 호스퍼 웨이를 찾은 수백 명의 팬들이 손흥민의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매체는 축구 선수로서 국민적 영웅을 추종하는 한국 팬들이나 2015년 토트넘 입단 이후 손흥민을 사랑해온 토트넘 팬들에게 손흥민만큼 인기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서 거의 없을 것이라고 손흥민을 소개했다. 또 토트넘에서 399경기 동안 160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의 전설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지난 여름 팀의 새로운 주장으로 선임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새로운 토트넘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매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손흥민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한국 팬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손흥민은 루턴 타운과 경기를 앞두고 하스퍼 웨이 훈련장 밖에서 팬들의 환영을 받았다. 수백 명의 서포터들이 그들의 영웅을 보기 위해 줄을 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매체는 손흥민은 정말 영웅이다. 그렇지 않나? 라고 반문한 뒤 상상해보라. 이렇게 많은 팬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필사적으로 만나려 한다. 그럼에도 훈련이 끝난 후 시간을 내어 모든 팬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 그게 바로 우리 주장이라고 뿌듯해했다. 2. 다이어 선발 출전 승리. 공식 와장창 깨졌다. 열심히 훈련 임한다. 포지 연속 벤치 김에 기회 돌아갈까? 뮌헨은 31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분데스리가 27라운드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0에서 2로 완패했다. 뮌헨이 리그 기준 홈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패한 건 지난 201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공식전 3연승이 끊긴 뮌헨은 승점 60점에 머무르면서 리그 우승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선두 레버쿠젠, 승점 73과 격차는 무려 13점. 이제는 오히려 한 경기 덜 치른 3위 슈투트가르트, 승점 56와 4위 도르트문트, 승점 53위 추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벤치에서 출격한 김민재는 끝내 결장했다. 그의 4경기 연속 선발 제외다. 김민재 대신 이번에도 다이어가 토마스 투엘 미넨 감독의 선택을 받고 마티아스 더 리우트와 센터백 자리에서 호흡을 맞췄다. 다이어와 그의 짝꿍 더 리우트 둘 다 주력이 강점인 선수가 아니기에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애를 먹었다. 미넨이 수비 라인을 높이 올리면서 생기는 넓은 공간은 도르트문트 선수들의 먹잇감이었다. 특히 다이어의 부진이 눈에 띄었다. 그는 189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상대 공격수 니클라스 필크루크와 힘싸움에서 힘없이 물러났다. 아무리 필크루크가 분데스리가 정상급 공격수라지만 반칙이 아니면 막기 힘들어 보였다. 다이어는 그와 헤더 싸움에서 밀려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뒤 애꿎은 심판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다이어는 수비뿐만 아니라 황당한 패스 미스도 여러 차례 보였다. 그는 바로 왼쪽에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에게도 공을 주지 못하며 소유권을 험납하곤 했다. 전반 16분엔 압박도 없는 상황에서 정확도 떨어지는 패스를 했다. 영국 매체 90MIN은 다이어를 혹평했다. 다이어에게 10점 만점에 5점을 부여한 해당 매체는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다. 빌드업 단계에선 왼쪽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과 서로 소통하지 못했다. 라고 꼬집었다. 투엘은 최근 다이어를 꾸준히 선발로 내보내는 이유로 어찌됐든 그가 나서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그 공식마저 깨졌다. 이는 4경기 연속 선발에서 제외된 김민재의 출격 가능성을 낳게 만드는 소식이다. 앞서 16일 국내 언론을 인용해 김민재의 인터뷰 내용을 전한 T-온라인 일부를 발췌한 유럽 이적 시장의 정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렇게 벤치에 자주 앉아있던 경험은 없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배울 점도 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면서 나 역시 경기에 많이 나섰지만 미넨은 좋은 선수들이 즐비하다. 내가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일단 김민재는 묵묵하게 훈련에 임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한국과 태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 한국 3에서 0승에서 풀타임 소화한 뒤 최근 미넨에서 벤치 멤버가 된 것에 대해 훈련장에서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잘하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선수들은 살떨리는 주전 경쟁을 하고 1승이라도 더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투엘 감독은 자포자기하고 있다. ESPN에 따르면 도르트문트전 후 투엘 미넨 감독은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은 분명히 끝났다 면서 오늘 경기가 끝나면 더 이상 승점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레버쿠젠에 축하를 전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산술적으로는 우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직 미넨의 분데스리가 7경기가 남아있다. 역전 우승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투엘 감독은 우승 경쟁을 포기했다. 도르트문트의 패에 낙담하고 있을 선수들에게 감독이 나서 악담한 것이나 다름없다. 투엘 감독은 우린 경기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열정을 보여주지 못했다 면서 매우 실망했다. 우리는 기본이 부족했다 라고 말했다. 3. 넷플릭스 카메라가 있었고 비니시우스는 울기 시작했다. 파라과이 전설. 축구는 남자의 스포츠. 에이어 또 망언. 축구 매체 트리뷰나는 30일 한국 시간 파라과이 전설 호세 루이스 칠라베르트가 비니시우스의 잔인한 말을 했다 라고 보도했다. 최근 비니시우스가 브라질과 스페인의 A매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향한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비니시우스는 계속되는 인종차별 때문에 축구하는 게 싫어진다 라고 고백했다. 비니시우스는 스페인이 인종차별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많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있다. 그 사람들은 경기장 안에 있다 라며 그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23세인 내가 스페인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유색인종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때가 오면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건 단지 축구를 계속하고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라며 호소했다. 이 소식을 접한 파라과이 전설 칠라베르트가 한 주장이 화제를 모았다. 그는 SNS에 올라온 비니시우스 기자회견 영상에 축구는 남자를 위한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비니시우스가 운 것이 남자답지 못하다는 이야기였다. 비난이 거세지자 칠라베르트가 입을 열었다. 그는 내가 비니시우스에게 한 말이 왜 강했나? 라며 그는 흑인이 더 잘 살 수 있길 원한다고 말했다. 백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살지 말아야 하나? 우리는 상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차별은 아르헨티나에도, 프랑스에도, 전 세계에도 존재한다. 내가 트위터에 올린 글은 축구가 남성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파라과이에선 동성애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경멸적인 표현이 아니다. 라고 전했다. 칠라베르트는 넷플릭스 카메라가 거기에 있었고, 비니시우스는 울기 시작했다. 브라질 경찰이 아르헨티나 팬들을 때릴 때 비니시우스는 어디에 있었을까? 브라질 사람들이 그럴 땐 모든 것이 괜찮지만 당신이 그들을 무시하면 그들은 울기 시작한다. 라고 주장했다. 트리뷰나는 칠라베르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구는 남성, 여성, 소년, 소녀 모두가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인종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 비니시우스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는 그의 감정과 관련이 없다. 라고 칠라베르트의 이야기에 반박했다.